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도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주간은 9월달은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추석을 맞이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수확을 좀 하는 거 마무리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은 들고 있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들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점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터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종목은 없습니다. 당장 뭐 공략을 해야 되거나 이런 종목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뭐예요? 종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항상 하고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 체크해 가면서 오늘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도 고점은 제한적일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지션들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크게 하락할 거다, 크게 상승할 거다, 당장 이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니고 종목별 정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좋은 플레이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 주에 또 그들도 수익을 갖다가 되게 프라핏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9월 말 전에는 분명한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따라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 다시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포지션을 갖다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요. 자, 좋은 것도 알겠고, 뭐 지난주에 또 어떤 분께서 리너공업도 물어보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 뭐 지금 들어가서 상방으로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야 뭐 오케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그 종목이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좋은 건 다 좋습니다. 저 세상에 저는 웬만해선 나쁜 종목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다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항상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또 얼마에 매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주식은 가급적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보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매도할 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날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매물을 소화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내용들을 체크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뚱맞게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직장생활 하는 것도 과거처럼 30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또 연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받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8억이 있어도 불안하다. 그죠? 숨만 쉬어도 월에 240만 원 나간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1인당 생활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정도 금액 값은 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니케어 뉴스 같은 채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채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60년을 살아도 자기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리하는 게 돈을 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산은 어떻게 돼요? 불려나가는 재테크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당장 뭐 은퇴하자마자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 뭐 주식은 거래해봤어? 재테크는 해봤어? 그것도 완전 초보자입니다. 인생을 3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자입니다. 그럴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머니케어 뉴스 같은 채널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지금 1년 넘게, 거의 1년 6개월 이상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2025년대 같이 지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재테크는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점이 많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인 연금은 조금씩 다 나오죠. 자, 그런데 그거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재산세 내고 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여러분 뭐냐면 아파트 관리비가 뭡니까? 예,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공과금 내기 위한 그런 재원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개인연금이 그렇게 효율성이 좋냐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도 않고요. 자, 그럼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뭘로 할까? 자,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머니케어 뉴스와 같은 스윙거래, 롱숏거래에 대해서 매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일정씩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곳,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거래해 나가시면 또 오랫동안 인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 여유로운 것 같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사 내용은 아마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금액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더 필요할 거예요. 고요. 인플레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능력을 보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자, 오늘 GS 리테일 관련된 데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침에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6월 달쯤에 들어가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리고 가을에는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소비 쿠폰 관련된 내용이 조금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가 상승폭은 아주 높진 않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트레이딩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뉴스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뭐합니까? 예, 매수를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자, 뭐,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보지 이제 이게 끝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로 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오늘은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죠. 자, 만약에 그런데요, 2차 소비 쿠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GS 리테일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상방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놓으시고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 좀 좋은 거는 뭐 점포수가 순증으로 좀 전환이 됐다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들이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도 커피숍 아니면 편의점 이런 것들로 창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얼마나 소득이 생길까? 자,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을 해가지고요. 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빼고 나서요. 자기 인건비 빼먹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 5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머니케어 뉴스는 예,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메이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니까. GS 리테일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앞에 저 기사도 보게 된 거고 저 GS 리테일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노후 생활을 준비해놓고 편의점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료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현실은 말입니다.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한 개 갖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해요. 보통 10개? 뭐 이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자본이 엄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조그만 편의점들도 소자본 갖고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스윙거래, 럭션거래 또한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제가 올해까지 여러분들하고 지내온 결과 내용물 이런 것들 살펴보면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요, 가이던스 딱 말씀드릴 때 제가 여기 밑에만 영업이익만 봐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면요, 4분기는 뭐예요? 이거 비수기예요. 이제 음료, 뭐 이런, 사실 음료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빈과류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어때요? 매출이 빠지고 여기 1분기까지도 여기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갖다가 분할하는 내용들 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합니까? 예, 편의점 주식 같은 경우는요. 4분기와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 종목을 갖다 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얘기해 두면 구정 지나고 나서 사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참 걸려요. 한 6개월 걸려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해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혹시 뭐 아주 느리거나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1분기 실적은 언제쯤 나오니까 4월 말쯤 나오죠. 예상치가.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쯤 그때쯤 거래를 하셔가지고 여름 되면서부터 뭐합니까? 광복절 되기 전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3개월짜리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요거 같은 경우 진행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안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준치료 하면은 16,000원대가 기준선이니까 거기서 뭐 15% 안쪽으로만 보고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그냥 여기 고점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플레이하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죠.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여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 드리면 저처럼 이야기 해주는 것들도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니까 조금 올라왔는데요. 여기 기준에서 제가 아침 일찍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때는 17,000원이 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윗단만 살짝 보고 그게 5%든 7%든 3, 4일 안에 그쵸. 제가 볼 때는 월, 화, 수 지금 한참 신청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걸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이 맞나요? 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뭐 한다?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소주값을 위해서 가끔 저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분명히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애널리스트 목표가 보고 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여러분, 뭐 제약, 바이오,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알리글로를 미국에 진출을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성과가 조금씩은 괜찮아질 거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리글로 있기 전에는요. 10만 원 아래쪽이면 매수하고 한 10만 원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 한 2, 30%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하는 뭐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알리글로 FDA 승인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야 주가가 조금 더 레벨업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거래하실 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종목이다. 유독히 이 종목 같은 경우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점프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가면서 한 번 정도 상승 여력은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 이야기 드리면 한참 물어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귀찮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을 잘 거래는 안 해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갖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냥 트럼프가 의약품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사그라드는 틈새에는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후로는 조금 주가가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낮은 구간은 아닌 것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상당히 높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거는 올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도 이야기니까 올해는 거기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 회사가 좀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출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했고 올해는 계속 흑자 구간을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분기에서 지금
확전하는 폭이 있잖아요. 그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기가 언제예요? 이게 해마다 매번 똑같아요. 나타나는 매출이나 현황들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상품 구조나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성수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면 언제쯤 해야 돼요? 1쿼터가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해마다. 그죠? 그래서 1쿼터 실적이 발표 나올 때가 바닥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라 소리예요, 뭐래?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세요. 다만 올해 3쿼터 실적은 어때요?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정 부분 상승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에 320억 이었는데 올해 70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내년도에는요, 100억,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 포인트인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포인트고, 단기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걸 틈새를 가지고 트레이딩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가끔가다 이렇게 꿈틀꿈틀대다 이렇게 뻥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 잡지는 않는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잡는 게 기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략 보면 한 12만 원 정도에서 잡아서 여기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주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은 한 달력에 적어두세요. 언제요?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녹십자를 보자. 뭐 이렇게 하면 달력에 알람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 또 그쯤 되면 더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갖다 작년에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올해는 녹십자를 한 번도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자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가 여기죠. 물론 이때는 매크로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어떻게 돼요? QOQ 대비해서 영업이익 실적이 좋으니까 그 부분만큼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여기 급등한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12만 원 언더에서 13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기본 수익률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거래할 때냐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건 뭐한다? 4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자, 3분기 실적은 조금 괜찮게 나온다. 2분기 대비해서 괜찮게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주가가 눌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돼요? 9월 말 가면서 또 눌려 들어왔을 때 13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고 살짝 올라주면 뭐 한다? 마무리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모니터링은 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뜻이죠. 9월 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저주가 자리 13만 원짜리까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는 실적 예상치가 나올 때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합니까? 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이거 줄기세포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뭐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하는 두산전자 비지에 납품하고 있는 레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온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지금도 계속 괜찮게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사실 줄기세포 관련돼서 오가노이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혈관 재생이라든지 뭐 세포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런 것들도 전 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양 매출하고요, 줄기세포 관련된 게 두 개가 같이 작동이 되는데 어쨌든 매출 비중은 이쪽이 훨씬 더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산전자가 뭐 나쁘냐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가 눌리고 들어오면 어때요? 이 아래쪽 60일 이평과 120일 이평 아래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특수 이슈 이게 문제 오가노이드 쪽도 조금 볼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양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저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데 저게 정말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보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특히 10,000원짜리 주식에서는 절대 뭐 대부분 보면 뭐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줄기세포 갖고는 지금 뭐한다? 적자는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여러분들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흑자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저 120일과 60일 이평,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일 이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20일과 일봉이 만나는 그 자리가 전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갖다 주가적으로 생각하면 12,000원 밑이죠, 뭐. 예. 예, 거기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급등해서 여기 작업 들어왔던 애들, 이런 애들은 다 또 떠나갔겠죠. 그리고 엄한 사람들만 또 열심히 또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다른 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월 초에. 그래서 실제로 난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뭐 계속 봐야죠. 또 오가노이드 하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보는 게 맞겠고요. 우리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고요. 이제 세 번째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 올라요. 좀 더 눌리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또 공략 포인트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33,000원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거래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CIS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SD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신나게 하락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나 연말 가면서 우리가 또 한번 꿈을 먹는 종목으로서 이 전고체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도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스페 헬트케미컬하고요.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테마,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보긴 하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주가가 아주 낮은 구간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의 CIS가 편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올라줘도 이게 되게 작게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본적으로 7,000원에서 7,700원만 가도 1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한 번 정도 시간은 들어왔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전고체 관련된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2027년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시점이 가까우면 될수록 더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성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 구간에 공략을 할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